조금 추가 주문을 좀 드리자면은 발언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고 했지만 가급적이면 조금 작은 질문들 여러 번 좀 주고받았으면은 시청자들과 유권자들이 보기에도 좀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계속 경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열기를 식히는 차원에서 사회자인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두 후보 간의 토론이 아니라 일단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갈등 해결과 통합의 리더십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울시정을 책임지다 보면은 중앙정부와의 갈등, 다른 지자체와의 갈등, 또 의회와의 갈등, 정파 간의 갈등, 여러 또 사회 집단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는데요. 이때 갈등을 해결하는 자신만의 방법이나 원칙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인의 경험을 예로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갈등 해결의 또 통합의 리더십입니다. 이번에는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부터 답변해 주실까요? 바쁜 시간 1분 30초입니다. 서울시장의 역할은 나라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작년 2013년 무상 보육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서울시 사이에 일어난 갈등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서울시는 재정 자립도가 전국 자치단체 중 제일 높은 편이나 그 당시 박원순 후보는 서울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 돈으로 시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서 지하철과 버스의 광고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막말 수준의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박근혜 정부와 원활한 협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 더 좋은 서비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통합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끼리끼리 나눠 먹기에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 박원순 후보와 가까운 시민단체, 마을 공동체, 협동조합 등이 그런 사례로 보입니다. 지난 3년을 돌이켜보면 잃어버린 3년으로서 서울시정은 박 후보의 편 가르기로 서울의 일반 시민들은 소외감을 느껴왔습니다. 서울시를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 모든 계층을 함께 아우르는 진정한 통합의 리더십으로 새로운 서울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네, 다음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 1분 30초입니다. 예, 시민들이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해결사라는 별명입니다. 많은 문제가 해결됐죠. 제가 취임했을 때 서울은 그야말로 갈등의 공화국이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시위대를 만났습니다. 서울시청 앞에 늘 시위대가 그 아우성이 있었죠. 제가 1000여 곳 이상 지정된 뉴타운 재개발 지역, 용산 국제업무지구, 동대문 DDP, 세빛둥둥석, 지하철 9호선, 또 심지어는 아파트 층간소음이라든지 또는 관리비 문제, 곳곳에 갈등이 있었고 갈등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하자마자 시장 직속으로 갈등 조정관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안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측되는 곳에 파견이 돼서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저 스스로도 곳곳에 시민들을 만나서 경청하고 또 소통했습니다. 서로 반대 의견을 가진 분들과도 제가 토론을 했습니다. 70회가 넘는 청책 토론회, 20일에 걸친 자치구 현장 시장실, 119회의 현장 방문,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시민들의 멱살을 잡힐 뻔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둘 갈등을 풀어갔습니다. 그 결과 지금 서울이 어떻습니까? 정말 조용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서울시청 앞에 와서 하는 갈등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저는 이런 소통과 공감의 시정이야말로 정말 연 240조 이른다는 갈등 비용 줄일 뿐만 아니라 네, 서울을 통합의 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갈등 해결의 리더십, 통합의 리더십에 관한 두 후보의 입장이었는데요. 약간의 조금 기조가 다른 느낌도 있었을 겁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 서울시정을 보는 그런 시각의 차이도 반영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오늘 토론회는 KBS, MBC, SBS, CBS, YTN, MBN 등 한국방송기자클럽 6개 회원사 동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5분의 시간을 자유롭게 쓰실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마음껏 할 수 있고 상대 후보의 답변이 길면 제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질문자의 내용과 답변이 다르면 그것에 대한 옳은 답변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단 최소한의 답변 시간은 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5분간입니다.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저는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가 참으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숙제를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소모적인 이야기들로 이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서울을 정말 살기 좋은 도시로, 안전한 도시로, 미래 번영하는 도시로 만들 건가, 이런 생산적인 토론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 시대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저는 정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현재 1,000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주거비, 교육비 문제로 중산층의 가계부실이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대부업이라든지 다단계라든지 또 어르신 대상 사기 판매, 이것도 많습니다. 이런 민생 침해의 분야도 다양해졌고 또 양적으로도 늘고 있어서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행정 제재만으로는 이런 문제를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민생 침해를 유형별로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 구제도 아주 실시간대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해결 중입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 채무 조정을 하고 있고요. 또 눈물 그만 프로젝트라고 이 이름도 제가 지었습니다만은 이걸 통해서 의미 있는 구제들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정 후보님께 서울시장으로서 이렇게 보면 공약집에서 민생경제 또 가계부채 채무 관련 공약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우리 시민들의 삶을 풀어갈 수 있을지 이런 대책이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박원순 후보하고 토론을 제가 이번에 3번째 하면서 느낀 것은 우선 그 기본적인 사실, 팩트는 인정하고 그 다음에 정책과 의견은 같든지 다르든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를 제가 그 페이지 수를 직접 언급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해서 별거 아니라고 주장을 하시는데요. 도저히 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원순 후보는 그 일로 밑에 있는 간부도 2명이 징계를 받았지만 본인이 주의 처분을 받았는데 서울시장이 주의 처분 받은 건 역사상 2번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94년 32명의 시민이 돌아가셨을 때 그 당시에 주의 처분을 받았는데 그러면 32명의 시민이 돌아가신 게 별거 아니란 뜻인지, 그리고 분명히 서울시에 뭐 여러 가지 시간도 없고 인력과 장비가 없어서 계속 준 것 같다 이렇게 적었는데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별거 아니니까 우리 학생들이 농약이 잔류된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잔류된 그것을 먹어도 되는 것인지, 이것이 바로 안전 문제 아닙니까? 무슨 다른 안전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은 거기에 관해서는 별거 아니라고 이렇게 계속 억지를 부리시면 어떻게 토론을 하겠습니까?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 지금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거기 먼저 대답을 주도권 토론입니다. 해 주시는 게 전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도권 토론인데 제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질문 제가 대답할 텐데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제 하시고 또 질문도 다른 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답변 드릴게요. 아닙니다. 제가 주도하는 토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답변 드릴게요. 예. 그 예. 규정을 좀 알고 하시면 좋을 우리 것 같습니다. 박 후보께서는 3년 전에 우리 나경원 후보하고 토론할 때도 그랬습니다. 정권이. 그때도 답변을 안 하세요. 제가 주도하는 토론. 내가 답변 드릴게요. 사회자가 지금 주도권은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박원순 후보에게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릴게요. 아니 서민들을 답변 위한 여부도 제가 주도권자가 아니, 그러니까 통제할 저한테 수 질문 있습니다. 제가 답변하면 제가 안 돼요? 통제할 수 먼저 있다고 하세요.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하세요. 저는 이런 작은 규칙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통제하시는 건 좋은데 답변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답변 시간 드렸는데 지금 다른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왕 그 친환경 무상급식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분명히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요, 서울시에 통보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말하자면 그런 이 농약 잔류 성분이 식자재가 나왔다든지 이런 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제 한 언론에 그 감사원 관계자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학교에 납품된 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관계 기관 간의 잔류 농약 관련 정보가 연계 및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 이런 내용이 있고요.
서울시는 부적합한 농산물이 우리 아이들의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이중 삼중의 이 체계를 감시 체계를 갖추고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네. 친환경 유통센터는 아이들 먹거리 안전을 네, 위해서 시간이 됐습니다. 네, 이제 정몽준 후보의 주도권 토론인데 주도권 토론은 주도권자가 답변에 대해 제재를 할 수도 있고 답변 내용에 대한 주문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몽준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우리 박원순 후보께서는 제가 볼 때 이런 토론회를 하면요. 질문에 답변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네, 아니요 이렇게 답변을 하라고 제가 요청을 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감사원의 결과 처분 요구서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런 거 왜 가지고 왔겠습니까? 우리 박 후보께서 뭐든지 아니라고 하실 것 같아서 했는데요. 제가 많은 그 페이지 수를 조금 전에 언급을 했는데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지금부터는 좀 네, 아니요 이렇게 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 작은 제목으로 학교 급식 공급 및 안전관리 실태 2014년 5월 감사원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간지로서 다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 가지 수천 킬로그램을 학생들이 농약이 있는 것을 먹었고요. 또 그런 회사는 빨리 중앙정부에도 통지해서 다른 자치단체에 또 거기서 납품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통지하려더니 통지를 안 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이 없다는 이유, 인력과 장비가 없다는 이유로 실제로 검사 활동을 포기했다는 지적인데 이 감사원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 본인 말씀대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니요 이렇게 좀 대답을 해 주시죠. 본인 말씀입니다. 별거 아니다. 지난번 우리 MBC 토론 이틀 전에 했어요. 그 당시 분명히 별거 아니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생각이 좀 달라지셨는지. 후보님. 네. 지금 이 대답을 자리가 좀 어떤 해주시죠. 자리입니까? 천만 서울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고요. 공중파 세 방송사가 다 방송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품격 있는 질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친환경 무상급식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요. 이번에 그래서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박 후보님 말씀대로 이건 저의 주도권 토론이니까 네, 아니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걸 별거 아니라고 이틀 전에 MBC 토론에서 말씀하셨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스, 노로 아니, 별거 아니라고 말씀이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후보님께 제가 네, 아니요 이렇게 이틀 전에 하신 거 기억 못 하시겠습니까? 해달라 했더니 뭐라고 그러셨죠? 이 방송은 여러 방송사가 생중계를 하는 중인데 우리 다 같이 제가 어떻게 안 하자 그럽니까? 열심히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십니다. 대답을 안 하는 후보 무엇을 숨기려는지 너무나 분명합니다. 제가 하나 더 질문할게요. 제가 관훈클럽 우리 토론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민의 안전은 국가의 목표입니다. 그건 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시민의 안전은 국가가 안전해야 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원순 후보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북한 동포의 인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를 했더니 답변을 잘 안 하세요. 저는 우리 시민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서울시장이 건강한 국가관을 갖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도 답변을 안 하시는데 어떻게 빠져나가시나 제가 봤더니 국가관이 좀 의심스럽다, 걱정이 됩니다 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서울 방위협의회 의장인데 감히 나에게 국가관을 물어보다니 이렇게 하고도 대답을 안 하셨어요. 제가 여쭤본 거는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됐다는 주장을 최근에 하셨거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석기 위원회 재판은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하는 거고 그중에 반국가 단체와의 통신 회합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 후보의 그런 주장은 국가보안법을 사문화하려는 하나의 시도로 이렇게 보고요. 대단히 위험하고 그 논리를 조금만 연장하면 이석기 의원은 아무런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쭤본 건데 대답을 안 하시는데 아직도 국가보안법은 사문화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석기 의원 또 이석기 의원이 있는 통진당의 이정희 대표와 이번에도 시장이 되시면 지난번에 약속하신 서울시정을 공동 운영하실 계획인지 공동 운영 협의회를 정례화하겠다고 지난번 발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통진당과 앞으로 서울시정을 공동 운영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네, 아니요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또 방송 여럿이 본다 이런 얘기는 좀 그만하시고요. 예. 네. 저는요, 정 후보님이 본인의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얘기는 안 하셨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질문했는데 그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박원순에 대한 얘기만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한간에는요, 박원순은 서울시만 얘기하고 정몽준은 박원순만 얘기한다.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요, 예. 서울시장 선거에 임하는 후보로서 1차 시간이 주도권 다 정말 끝났습니다. 미래 여기서 비전에 대해서 마무리됐습니다. 예.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미진한 부분 또 한 번의 주도권 토론이 있으니까는요, 충분하게 그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시작부터 제가 오늘은 맞짱 격론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다 했는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사회자 공통 질문 순서입니다. 앞서 마찬가지로 공통된 질문에 대해서 후보의 각 답변만 듣는 순서인데요. 어떻게 다른지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간단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질문 내용입니다. 서울시장으로서 가장 필요한 자질과 조건은 무엇인지 두 후보의 생각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부터 답변해 주실까요? 답변 시간 1분입니다. 네, 서울시장은 천만 서울시민 모두의 시장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에게는 천만 시민의 삶을 살피고 또 서울의 미래를 열어갈 그런 능력과 비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소통의 능력을 꼽고 싶습니다. 시민의 삶과 마음을 이해하고 알고 또 시민과 함께 해온 사람이 가장 소통을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갈등 조정 능력을 꼽고 싶습니다. 천만 시민의 갈등을 풀어가려면 무엇보다 시민의 삶을 가장 잘 이해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될 그런 시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요, 미래를 읽는 통찰력입니다. 서울시장은 시민이 살아갈 미래 도시의 방향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대의 트렌드를 이해하고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잘할 수 있겠습니까? 예, 다음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서민을 도와 중산층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기 위해서는 능력과 실천력이 있어야 합니다. 서민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실제로는 편가르기 하는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라 서민을 이용하는 정치꾼이라고 하겠습니다. 많은 기업들로부터 후원과 협찬을 받았습니다. 1,000억 원 이상 받았는데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먹튀 투기 자본이라는 론스타로부터 7억 원을 후원받아 시민단체 운영해 오신 사실을 보면 박 후보는 공인으로서 기본적인 균형 감각과 윤리 의식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박 후보께서는 소통과 공감을 내세우시는데 들여다보면 이념으로 편향된 가까운 분들, 이정희 대표 같은 분들하고 찍은 사진을 보면요, 그렇게 즐거운 표정일 수 있나. 저하고 찍은 사진은 그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 이번 서울시장 네. 선거는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농약급식 할 거냐 안 할 거냐 결정하는 다른 선거라고 시간 생각합니다.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지금 서울시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과 조건에 대한 발언인데요. 아마 논쟁의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질 오늘 마지막 순서라고 할 수 있는 주도권 토론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도권 토론 앞서 했던 것하고 마찬가지로요. 두 후보 모두에게 5분의 시간을 드리는데 제가 그 주도권자가 답변에 대해서 제지할 수 있고 또 내용도 방향이 맞지 않으면 주문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지켜주시고요. 앞서 때 보니까 너무 한 번의 발언을 5분 정도를 두 번에 나눠서 다 쓰셔버렸는데 조금 뭐 1분 정도씩 왔다 갔다 하면서 한다면은 여러 내용을 시청자와 유권자들이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개인에게 할당된 한 후보에게 할당된 시간이 5분입니다. 이번엔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박원순 후보께서는 토론회에서 제가 질의하면 답변을 잘 안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뭐 다른 얘기로 자꾸 그러시는데 답변만 안 하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그동안 사고 났을 때 현장에 오시면은 항상 이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책임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작년 겨울에 강남의 아파트에 헬리콥터가 부닥쳤는데 현장에 오셔서 박 시장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그랬습니다. 헬기 조종사가 2분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현장에서 불행 중 다행
그리고 사고 관할은 국토부와 서울항공청이다. 이렇게 아주 친절한 안내 말씀까지 또 하셨어요. 서울대공원에서 인디밴드 출신의 인사를 그분의 어머니가 지난 3년 전 선거에서 박 후보를 도왔다는 이유라서 그랬는지 인디밴드 출신 인사를 공원장으로 임명한 다음에 그다음에 곤충 전문가를 호랑이 우리에다가 파견해서 그분이 물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경찰청 자료, 전국의 시군구 범죄 발생 자료를 보면서 서울이 안전하지 않다고 말씀드렸더니 경찰은 본인 소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찰청 소관이다.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제가 서울에 15개 학교 25개 건물에 안전 등급 받은 걸 보니까 위험 수준인데요. 한번 여러분들 사시는데 가까운 곳에 이런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D등급 위험 재난 시설 됐는데 6년 전에 그런 평가 받아놓고 학생들을 가리키는데 건물에 전 건물에 옆으로 금이 갔고 위로 아래로 금이 갔는데 거기다 뭐라고 써놓은지 아세요? 위험할 것 같으면 빨리 신고하고 대피하라.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6년 전에 D등급 판정을 해놓고 좀 뭐 사고 우려가 있으면 신속히 신고하고 대피하라. 누가 그걸 해야 됩니까? 서울시장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하는 분이 없으니까 학생들이 알아서 하라. 뭐 이런 얘기인데요. 있을 수 없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 책임, 네 책임 따질 때가 아니고 이런 위험시설이 한두 개겠습니까? 빨리 긴급히 이런 걸 다 조사를 해야 되고요. 서울시 지하철 공기는 인체에 치명적이라고 우리 대기환경학회가 발표하고 언론사 YTN이 발표하고 환경부가 발표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서울의 지하철의 공기의 질 수준은 미국에 비해서 3배나 높은 수준입니다. 미세먼지의 수준이. 그리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 WHO 발표에 의하면 1급 발암물질이라고 그럽니다. 미세먼지는 DNA, 염색체마저 훼손시킨다는 보고도 있었는데요. 지하철 공기를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박원순 3분 쓰셨습니다. 2분 박원순 남았습니다. 후보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반대되는 일을 열심히 하셨어요. 박원순 후보가 시장 되신 게 2011년 11월 기억나시죠? 2011월 돼서 그 다음 달에 이런 포스터를 지하철에 다 갖다 붙였습니다. 여기 보면 큰 글씨로 원전 하나 줄이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박원순 후보는 시민운동가로서 원전 반대 운동을 하셨는데 그건 보기 나름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시장과 시민운동가는 역할이 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시민운동가로서 했던 원전 반대 운동을 시장이 자리를 이용해서 해가지고서 원전 하나만큼 서울시 전기 줄여라. 예를 들면 지하철의 환풍기를 그전에는 24시간 돌렸는데 오셔서 공문으로 지시했습니다. 15시간만 돌리라고. 주도권 토론 상대 후보에게 질문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5시간에서 공기질이 나빠서 제가 함께 조사하자 그랬더니 공개적으로 기자분들에게 좋다 해놓고 그러면 조사하기 위해서 만납시다 했더니 그때부터 연락이 없어요. 답변을 안 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방법인데 왜 좋다고 분명히 하셨는데 왜 만나자고 할 때는 대답을 안 하십니까? 네, 박원순 후보. 답변해도 되나요? 네. 저는 이렇게 모조리 저에 대한 비난, 비판으로만 이렇게 얼룩지는 토론이 되는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아까 이 아이파크 아파트에 헬리콥터가 추락 사고 했을 때 저는 즉시 달려갔고요. 물론 그것은 국토부 관할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달려가서 서울 시내 이 높은 고층 아파트에 있는 보안 등 전부 점검해라. 서울시장으로서 관할이 아니지만 일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지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네, 이제는 박원순 후보가 주도하는 5분간의 주도권 토론 이어주십시오. 네. 저는 모든 것은 사실에 기초해서 이렇게 토론이 공방이 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에 제가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신문 광고까지 내면서 이렇게 혹세무민해도 되는 것인가? 21세기에 제가 이런 단어를 쓰는 것조차 저도 창피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사실관계를 지금 계속 말씀을 하셨으니까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하철 9호선 재구조하면서 기존 15년이었던 최소 수익 운영 보장 기간을 30년으로 늘리고 민간 사업자와 나누기로 했던 위험 부담을 서울시가 전적으로 떠안게 됐다. 이게 정 후보님의 그 신문 광고입니다. 이제까지 맥커리가요, 한국에 민자 진출하면서 그들의 과도한 수익을 보장해 줬던 게 바로 이 최소 운영 수익 보장, MRG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9호선 재구조 과정에서 이거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정 후보 쪽에서 주장하는 30년으로 연장된 게 아니라 이 독소 조항이 완전히 폐지된 것이죠. 그래서 3조 2천억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린 겁니다. 이것은 전문가, 회계사, 변호사들, 저희들 팀을 만들어서 이룩했던 엄청난 성과인데 그거 칭찬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근거가 없는 이걸로 이렇게 말씀하시냐 이겁니다. 또 일자리 40만 개 만들었다는 우리 성과에 대해서 서울의 실업률이 아까 말씀하셨죠? 4.3%에서 4.9%로 상승했다. 이 말씀도 잘못된 겁니다. 이 통계는요, 이 정부 측의 통계는 2013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그 1년간의 기간에 그 통계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제 성과를 비판을 하려고 하면요, 제가 취임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야 될 거 아닙니까? 2011년 10월부터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2011년 4.6%의 이 실업률이 2013년 4.0%로 줄었습니다. 실업률 낮추었습니다. 이거 성과 아닌가요? 세 번째 지적하겠습니다. 그 30곳의 서울시 유유부지에 대한 투자 신청서 중에서 제가 단 3곳을 허가했고 나머지는 놀리고 있다. 그래서 서울이 잠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사실 수없이 수많은 토론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거든요. 우리 직원들과 함께. 서울시 공무원들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서울시 유유부지 30곳 중에요, 이미 허가가 완료된 곳이 3곳입니다. 나머지 현재 협상 진행 중이거나 사업 제안서를 추가 보완하고 있는 곳만 모두 19군데입니다. 그러니까 15개 이상 추진하시겠다고 하는 걸 지금 저희들은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정확히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명백한 사실을 이런 식으로 계속 허위 포장해서 광고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를 거짓말쟁이로 계속 몰고 계십니다. 저는 거짓말쟁이라는 이 표현이 서울시장 선거에 합당한 말입니까? 저는 지금 아직도 일주일이나 남았습니다. 우리가 좀 더 품격 있는 정책 토론 펼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정말 정 후보님께서는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런 네거티브 선거로 저는 지금까지 얼마나 정치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절망하고 실망했습니까? 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얘기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제가 3가지 말씀 좀 저는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박원순 후보께서 최근에 저희가 낸 신문의 광고, 우리 박원순 후보의 5가지 거짓말 이렇게 냈습니다. 사실 저도 우리 박 후보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한 지 한 15년 되기 때문에 그런 표현 쓰는 거는 법률적인 책임, 또 저 개인이 암만 선거라도 이런 표현을 써도 되나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그 표현을 꼭 쓰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감사원 농약급식 관련 감사원 보고서 사실이 아니다. 이틀 전에 토론에서 하시는 거 보고. 아니 제가 3가지 왜 명백한 네, 지금 대답하겠습니다. 사실. 5가지, 제가 5가지 중에 3가지 하셨는데 다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유유부지, 서울의 유유부지가 30곳 있고 한 40여만 평 됩니다. 30곳 중에 왜 3군데밖에 허가를 안 해주시냐. 저 같으면 공공성, 공익성을 기준으로 좀 많이 해주겠다 그랬더니 서울시 어느 고위 관계자가 말씀하신 게 신문에 났는데 이렇게 났습니다. 뭐 추진하시겠다는데요. 그분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해주면 주변 땅값이 올라서 특혜 시비가 있어서 못 해준다. 이게 그분의 말씀에 인용 표시해서 그분을 갖다 징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실업률이 줄었다 하는데 제가 본 최근의 통계는 4.9로 올랐습니다. 네,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참 거짓말 중에 말씀 안 하신 게 시간이 지금 돼서요. 더 이상 조금 무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경론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체가 1, 2분이 됐는데요. 일단 오늘 진행된 순서는 이렇게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래 마지막 발언 순서에 1분씩 드리기로 했습니다만 시간이 지체가 됐기 때문에 두 후보가 마지막 추가 발언, 마지막 발언으로 40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누리당 정모훈 후보부터 40초 발언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이제 서울은 변해야 합니다. 누구나 변화를 말씀하지만 아무나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몇몇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좋은 변화는 우리가 바라는 변화가 아닙니다. 장사 잘 되고 아이들 키우기 좋고 어르신들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서울, 제가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요즘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몽준이가 경제는 잘할 거야 하면서 격려를 해 주시는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울 시민들께서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박원순 후보요.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지난 2년 6개월 동안 서울은 새로운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함께해 주셔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4년이 더 주어진다면 더 행복한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서울의 변화 이대로 멈출 수 없다면 꼭 투표해 주십시오. 당신 곁에 누가 있습니까? 오로지 서울, 오로지 시민, 저 박원순이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한국방송기자클럽이 마련한 서울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 어떻게 보셨는지요? 오늘 이 자리가 서울의 미래를 결정짓는 소중한 선택의 장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이 자리에서 약속한 공약들이 서울시장으로 임하게 된 이후에도 변함없이 지켜지길 바랍니다. 이번 6.4 지방선거 상대를 넘어뜨려야 내가 이기는 격투기가 아니라 서로 경쟁하면서 모두의 기록이 좋아지는 육상 경기처럼 후보 간의 상호 경쟁이 서울시의 발전을 더욱 촉진시키는 그런 무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의 후보와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